가장 큰 기와집 마당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온 마을이 허리를 굽히고 사또조차 대문 앞에서 목을 낮추었지요. 그 집의 주인은 한때 바보 머슴이라 불리웠고 안주인은 장터에서 매맞던 기생이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이 운명의 시작은 고작 5냥이었습니다. 서방님, 그냥 가시면 소청 마음이 허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 남기고 가셔야지요. 내일도 이야기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만득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17부터 최부잣집 머슴으로 10년을 살았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논밭을 메고 땔감을 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떼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땅을 파야 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었지요. 하지만 만득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악착같이 일해 모은 돈은 고작 5냥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벌어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날려버렸지만 만득은 한 푼 한 푼 모았지요. 만득은 그 돈을 해진 광목 보자기에 싸서 품속 깊이 넣고 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품에서 떠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만득은 보자기를 꺼내 돈을 세어보곤 했습니다. 1, 2, 3, 4, 5. 그 5냥이 만득에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득을 보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은 머리가 좀 모자라다지? 그러게 말이야. 10년 일해서 고작 5냥이라니. 다른 머슴들은 벌써 10냥도 넘게 모았다는데. 게다가 맨날 혼자 중얼거리고 사람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잖아. 참 불쌍한 놈이야. 만득은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자기를 더 꼭 쥐었지요. 만득에게 그 5냥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으로 작은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고 마음씨 고운 안악을 만나 장가를 드는 것이 꿈이었으니까요. 비록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어눌했지만 만득은 그래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법이지요. 만득도 그런 평범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저녁 만득이 외양간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최 부자의 둘째 아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만득아, 내가 그 꼴로 장가를 간다고? 최 부자의 둘째 아들은 25살로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했습니다. 한양에 가서 공부도 했다고 자랑하곤 했지요. 머슴들이 뒤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5냥으로 무얼 하겠소? 집도 못 사고 장가도 못 가지요. 평생 머슴이나 하겠구먼. 아니, 평생 머슴도 못하고 거지가 되겠지. 저 얼굴에 저 말투에 누가 시집을 오겠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득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날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지요. 만득의 처소는 외양간 옆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아서 비가 새고 벽은 바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낡은 거적을 덮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득은 보자기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사람으로 봐줄 리가 있을까? 나를 거두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득은 소리 없이 울었지요. 30살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만득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만득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으며 아주 작게 다짐했지요. 그래도 나는 사람이다. 언젠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줄 누군가를 만나겠지.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희망 하나로 만득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이 움막의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사흘 뒤 최 부자가 만득을 불렀습니다. 만득아, 오늘은 장터에 가서 쌀 2섬을 사오너라. 여기 돈이 있다. 최 부자는 은자 몇 냥을 만득에게 건넸습니다. 만득은 기뻐하며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나으리. 분명히 좋은 쌀로 사오겠습니다. 만득에게 장터 나가는 일은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온갖 물건이 쌓인 가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었지요. 장터는 올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만득은 걸어가며 주변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들판에는 벼가 익어가고 하늘에는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지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만득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곡식을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 온갖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저마다 목청껏 외치고 있었지요. 여기 좋은 쌀 있소. 올해 갓 수확한 쌀이오. 싱싱한 생선이오. 오늘 아침에 잡은 거요. 고운 옷감 사 가시오. 한양에서 온 비단이오. 만득은 곡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설아가 가르쳐 준 대로 쌀알을 보고 무게를 재고 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지요. 아니, 아직 설아를 만나기 전이니 만득은 그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 쌀이 얼마요? 2섬에 8냥이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인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만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관원 2명이 한 여인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관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렀지요. 여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관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기생이라지? 빚을 갚지 못해 관가로 끌려간다더군. 가엾기는 하지만 어쩌겠어. 천한 신분이니 당연한 일이지. 기생 주제에 빚을 지다니 자업자득이야. 만득의 가슴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만득은 자신도 모르게 관원들을 따라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인은 굵은 기둥에 묶였고 아전이 매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끝에는 쇠구슬이 달려 있었지요. 여봐라, 인연을 매질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라. 매를 든 아전이 나타났습니다. 근육질의 몸에 흉악한 얼굴을 한 사내였지요. 여인은 기둥에 묶인 채 울먹였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전은 귀를 막은 듯 했습니다. 매는 가차없이 내려왔지요. 퍽. 첫 번째 매가 여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질렀지요. 아, 퍽, 퍽, 퍽. 2번째, 3번째, 4번째 매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등을 후려치는 소리가 만득의 귀를 찔렀습니다. 매가 내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여인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5번째 매가 내려오자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청껏 울부짖었지요. 그 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만득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보였지요. 하얗게 질린 얼굴에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은 깨물려 피가 흘렀고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만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람을 저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의 매질이 끝나자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인연을 노비로 팔아넘기겠다.
누구든 5냥을 내는 차가 있으면 데려가도 좋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습니다. 5냥이나 주고 저런 천한 것을 누가 사겠어? 기생이면 온갖 병이 다 있을 텐데 천한 데다 병이 있을지도 모르지. 누가 그런 손해를 보겠는가? 게다가 저렇게 맞아서 반쯤 죽었잖아. 일도 제대로 못할 거야.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만득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뗐지요.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만득은 품속에서 광목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1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1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여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무언의 외침이 담겨 있었지요. 만득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만득 자신의 눈빛 같았으니까요.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외로운 시절의 눈빛.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주던 그 눈빛 말이지요.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자들이었지요. 저기요. 제가 이 여인을 데려가겠습니다. 만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지요. 저 바보가 10년 모은 돈을 저런 데 쓴다니 제정신이 아니로군. 허허, 세상에 저런 멍청한 놈도 다 있구나.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지요. 5냥을 아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전은 어이없다는 듯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1, 2, 3, 4, 5. 정확히 5냥이었지요.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년은 이제 내 것이다. 데려가거라. 만득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밧줄은 너무 꽉 묶여 있어서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득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만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밧줄이 풀렸습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만득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왜 저를? 여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매를 맞으며 너무 많이 소리를 질러서였지요. 만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만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만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제 초가집을 살 수도 없고 장가를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지요. 무언가 옳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만득의 처소는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었지요. 지붕은 낡은 짚으로 엮어져 있었고 벽은 흙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는 덥고 한겨울에는 추운 곳이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께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득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낭자의 성함은 무엇이십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설화입니다. 설화, 좋은 이름입니다.
만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아도 따라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설아에게 자신의 거적 절반을 내주었습니다. 설아는 처음에 사양했지요. 은인,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자겠습니다. 하지만 만득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됩니다. 낭자께서는 다치신 몸이십니다. 편히 쉬셔야 합니다. 결국 설아는 받아들였습니다. 만득은 움막 한쪽 구석에 누웠고 설아는 반대쪽에 누웠지요. 그 사이에는 낡은 병풍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득은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잠을 잔다는 사실이 낯설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설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20여 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구해주었을까? 나 같은 천한 것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쳤단 말인가? 설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한밤중 설아가 문득 만득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이름을 밖에서는 부르지 마세요. 그냥 낭자라고만 불러주세요. 만득은 이유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달빛에 비친 설아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득은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설아는 움막을 깨끗이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걷어냈지요. 그리고 만득의 낡은 옷가지를 기워주었습니다. 은인, 이 옷을 입으십시오. 해진 곳을 기웠습니다. 만득은 감격했습니다. 평생 누더기만 입고 살았는데 누군가 자신의 옷을 기워준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지요. 고맙습니다. 낭자.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은인, 혹시 글을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무슨 글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머리도 나쁘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설아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글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알면 속지 않습니다. 장사치들이 속이려 해도 간파할 수 있고 관가의 문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만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렇다면 배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만득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만득은 머리가 둔했지만 설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지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만득은 설아를 따라 글자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가르치고 100번을 가르쳤지요. 열흘쯤 지나자 만득은 제법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글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만득은 신기했습니다. 자신도 글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또한 만득에게 물건, 값을 보는 눈을 알려주었습니다. 장터에서 곡식을 살 때 속지 않는 법, 무게를 가늠하는 법,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을 가르쳤지요. 은인, 쌀을 살 때는 쌀알을 손으로 비벼보세요. 윤기가 나고 알이 투명하면 좋은 쌀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쾌쾌한 냄새가 나면 묵은 쌀입니다. 만득은 느렸지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달랐고 말이 달랐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분은 대체 누구실까? 어찌 이리 글도 잘 알고 세상 이치도 잘 아실까? 하지만 만득은 묻지 않았습니다.
설아에게도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어느 날 밝은 밤, 만득은 잠결에 인기척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움막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지요. 만득은 조심스레 구멍난 벽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설아의 모습이 달빛에 빛났지요. 설아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지요. 설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지요. 때가 되면 하늘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산비탈 그림자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지요. 노인은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노인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보따리 같았지요. 노인은 그것을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역시 작은 쪽지였습니다. 만득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두 사람은 무언가를 나지막이 이야기했지만 거리가 멀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설아가 절을 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얼마 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쪽지를 품속 깊이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달빛이 설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아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만득은 설아를 믿기로 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만득을 위해 정성껏 옷을 지었지요. 밤마다 등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인, 이 옷을 입어 보십시오. 설아가 내민 것은 푸른빛이 도는 무명 두루마기였습니다. 비록 비단은 아니었지만 바느질이 정교하고 색이 고왔지요. 설아가 직접 쑥을 채취해 물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감격하여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게 정말 제 옷입니까? 이렇게 좋은 옷을. 그렇습니다. 은인께서 늘 누더기만 입고 계셔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디 입어주세요. 만득은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지요. 옷감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웠습니다. 거울이 없어 자신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설아의 눈에 비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인, 참 잘 어울립니다. 이제 천한 머슴이 아니라 양반처럼 보입니다. 만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보름달 아래 송편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최 부잣집에서 얻은 송편이었지만 설아가 정성껏 다시 빚어 만든 것이었지요. 설아는 밤에 몰래 산에 올라가 쑥을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꿀을 넣어 다시 빚었지요. 낭자, 이 송편이 어찌 이리 맛있습니까? 정성을 다해 빚었기 때문입니다. 만득은 송편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꿀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쑥의 향긋한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은인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벌레 소리가 밤을 채웠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 바람 사이로 말발굽 소리가 멀리 스쳤습니다. 설아는 송편을 쥔 손을 멈추고 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품속 쪽지를 만지며 아주 낮게 숨을 삼켰지요. 조 대감이 움직였구나. 만득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표정이 굳어진 것은 보았습니다. 낭자, 무슨 일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만드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움막 앞에 낯선 관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두 사내였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만득이냐? 만득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관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만득을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요즘 설아라는 년을 거두어 산다지? 예, 그렇습니다. 관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년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놓아라. 만득은 당황했습니다. 움막 안에서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은인, 무슨 일입니까? 관원이 소리쳤습니다. 설아, 내가 거기 있구나. 당장 나와라.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관원은 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내년 달아날 줄 알았더니 이런 시골 구석에 숨어 있었구나. 참 잘 숨었다. 3년이나 찾았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만득은 관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십니까? 관원이 비웃었습니다. 죄의 인연의 죄목을 모르고 거두어 살았단 말이냐? 허허, 참 어이가 없구나. 관원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연은 역적의 딸이다. 3년 전 대제학설 영감이 역모를 꾸몄다가 멸문지화를 당했지. 인연은 그때 도망쳤다가 기생으로 팔려갔던 것이다. 그런 역적의 딸을 내가 거두어 살았으니 너도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만득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구한 사람입니다. 관원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역적의 딸을 숨겨주면 내 목도 위태롭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도 역적의 무리로 다스려질 수 있다. 만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역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이분이 저를 사람답게 대해 주셨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관원은 혀를 찼습니다. 좋다. 너희 둘 다 관가로 끌고 가겠다. 관원들이 설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설아는 만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은인, 죄송합니다. 제가 은인을 속였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낭자는 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만득과 설아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지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은인, 이제 모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설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만득은 조용히 설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3년 전 저희 아버님은 대제학으로 계셨습니다. 성품이 강직하셔서 조대감의 탐악을 임금께 아뢰셨지요. 조대감이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고발하셨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권세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요. 조대감은 아버님을 역적으로 몰아 멸문지화를 일으켰습니다. 온 집안이 피바다가 되었지요.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오라버니도 동생도 모두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칼에 맞아 쓰러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만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만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유모가 저를 업고 뒷산으로 도망쳤지요. 하지만 조대감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결국 기생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인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만득은 조용히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만나던 노인은 누구였습니까?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의 옛 부하였습니다. 아버님께 충성을 바쳤던 분이지요. 그분이 저를 도와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 대감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 뇌물을 주고받은 기록들, 증인들의 증언들을 모았지요. 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임금께 올릴 상소문이었지요.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조대감의 죄를 밝히기 위한 상소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그 상소문과 증거를 임금께 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만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설아가 밤마다 숨었던 이유를 말이지요.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잡히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원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만득이 내가 설아를 모른다고 증언하면 풀어주겠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못합니다. 저는 설아를 압니다. 그리고 설아는 좋은 사람입니다. 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죽고 싶은 게냐? 죽더라도 거짓말은 못합니다. 설아가 울며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인, 제발 저와 끊으세요. 그래야 사십니다. 저는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은인만은 살아야 합니다. 만득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찌 당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끝내 설아는 관원 앞에서 스스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기생이라고만 알고 구해준 것입니다. 제 정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부디 풀어주십시오. 만득은 끌려나가며 소리쳤지만 설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이었지요. 만득은 발버둥 쳤지만 관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조 대감이 직접 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조 대감께서 친히 오신다니 설아라는 년을 직접 처리하러 오신다는구먼. 대단한 역적이었나 보다. 조 대감께서 직접 오시다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만득은 최부잣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온통 설아에게 가 있었지요. 사흘 뒤 조 대감의 행차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앉은 조 대감은 살이 찌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비단 옷을 입고 비취 장식을 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칼 같았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가마를 호위하고 있었고 말을 탄 관원들이 앞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절을 해야 했지요. 조 대감은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사또를 불렀습니다. 설아라는 년을 당장 끌고 와라. 사또는 황급히 절을 올리며 명을 따랐습니다. 예, 대감마마. 즉시 끌고 오겠습니다. 곧 설아가 끌려왔지요. 설아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감은 설아를 보자 비웃었습니다. 설아, 내년이 3년 동안 잘도 숨어 다녔구나. 이제 끝이다. 내 애비처럼 목이 달아나겠구나. 설아는 조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조 대감, 당신이야말로 진짜 역적입니다. 나라의 재물을 훔치고 백성을 괴롭힌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조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건방진 년, 내 애비도 그런 소리를 하다가 목이 달아났다. 내년도 똑같이 해주마. 설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같은 날을 맞을 겁니다. 하늘의 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 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2년을 당장 매질하라.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 만득이 관아로 달려갔지만 관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만득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설화를 살려 주십시오. 설화는 죄가 없습니다. 관원들은 만득을 밀쳐냈습니다. 만득은 땅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지요. 그리고 문 밖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낭자, 낭자. 만득의 외침이 관아 안까지 들렸습니다. 설화는 매를 맞으면서도 만득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 대감이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저놈이 누구냐? 설화를 구해준 머슴입니다. 조 대감은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놈도 끌고 와라. 함께 끝내주마. 역적의 무리는 모두 뿌리째 뽑아야 한다. 만득은 곧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했지요. 설화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영모를 꾸미지 않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영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채찍이 만득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만득은 비명을 질렀지요.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채찍이 내려올 때 만득은 숨이 끊어질 듯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채찍이 내려왔지만 만득은 버텼습니다. 사흘 동안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만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등과 다리, 팔에 상처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만득은 설화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밤들은 말로 다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 조 대감이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만득아, 내가 설화가 영모를 꾸몄다고 증언하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만득은 피 묻은 입술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배신하면 제 목숨이 남아도 제 마음이 죽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조 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놈도 내일 형장에서 목을 베겠다. 어리석은 놈 같으니. 다음 날 아침 형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조 대감이 직접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나왔지요. 높은 단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만득과 설화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쇠갈이 돌에 갈리는 소리가 형장을 가득 채웠지요. 조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역적 설화와 그 무리 만득을 참아라.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지요. 그때 만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대감은 탐관오리여. 설화의 아버지는 억울한 충신이여. 웅성거림이 형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만득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설화는 역적이 아닙니다. 설화의 아버님은 조 대감의 악행을 고발하려다 역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조 대감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요. 저 놈의 혀를 자르고 당장 목을 베라.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망나니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을 찢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춰라. 말을 탄 한 무리가 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말에서 내려 마패를 꺼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마패였지요. 암행어사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노라. 형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엎드렸고 조 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암행어사라니. 암행어사는 설화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설 대제학의 딸 설화인가? 그렇습니다. 암행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밤마다 노인에게 전한 서신, 끝내 임금께 닿았소. 임금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보내셨소.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조 대감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조 대감,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노라. 횡령, 모함, 살인. 내가 나라의 재물을 훔친 증거가 여기 있다. 내가 설 대제학을 모함하여 죽인 증거도 있다.
내가 백성들을 괴롭힌 증거도 산더미 같다. 조 대감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떨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모함입니다. 모함? 내가 몰래 빼돌린 은자가 만 양이 넘는다. 그 돈으로 사들인 땅이 전국에 퍼져 있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바로 그때 만드기 속으로 떠올렸지요. 설아가 말했던 그 한 줄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조 대감은 곧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지요. 얼마 전까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조 대감은 임금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횡령한 재물, 받은 뇌물, 죽인 사람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 대감은 극형에 처해졌고 그가 빼돌린 재물은 모두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사들인 땅도 몰수되었지요. 대제학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임금은 대제학에게 충신의 칭호를 내렸고 설화의 신분도 복권되었지요. 대제학의 묘소도 복원되었습니다. 설화는 3년 만에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조 대감의 악행을 밝혔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설화는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만득은 조용히 설화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임금은 만득을 불렀습니다. 만득은 대궐에 들어가 임금 앞에 엎드렸지요. 만득이 그대의 의로움에 감복했소. 목숨을 걸고 설화를 지킨 그대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오.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오. 만득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인은 벼슬보다 함께 살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다만 설화와 평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그대에게 땅과 재물을 하사하겠소. 그대의 충성과 의리에 보답하고자 하오. 그날 만득은 머슴에서 단숨에 만석군의 길에 올랐습니다. 만석의 땅과 1000냥의 은자를 하사받았지요. 한순간에 가난한 머슴에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만득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바보 만득이가 부자가 되었다니. 역시 하늘은 의로운 사람을 돕는구나. 5냥으로 만석을 얻었네. 최 부자도 만득을 찾아왔습니다. 만득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무시했구나. 용서해 다오. 만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으리.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나으리께서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만득과 설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지요. 두 사람은 아름다운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만득은 땅을 잘 관리하여 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혼자 쌓아두지 않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지요. 어느 날 설화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십니까?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만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인,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만득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5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다시 샀습니다. 부인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무지한 머슴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설화도 만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서방님이야말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두 사람의 집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만득과 설화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의리를 지키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고 말이지요. 만득은 바보였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켰고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진짜 재산인지 잊지 마십시오. 돈과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와 은혜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5냥을 내셨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뵐 수 있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남아 주십시오.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